오늘은 제가 각 잡고 2030이 가장 궁금해했던 ISA에서 채권 어떻게 투자하는지 제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부터 하고 한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재테크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적금의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고 그렇다고 주식을 하기에 지금 너무 변동이 커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채권을 많이 고려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요즘 채권 투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실제로 투자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왜 채권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지, 그리고 ISA 계좌에서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하는 전략이 좋은지까지 설명드려 볼게요. ISA 계좌, 절세 계좌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셨는데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이 이름이랑 별로 친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ISA 계좌가 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구간은 좀 건너뛰고 보세요. ISA 계좌, 그러니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는요, 주식, 채권, ETF 같은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절세 계좌입니다. 2016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2030이 꼭 반드시 들어둬야 돼요. 저도 진짜 주변뿐만 아니라 제 동생, 제가 아는 모든 사회초년생 지인에게는 ISA 계좌 꼭 가입하라고 강조하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로요, 세금을 덜 내게 해줍니다. 지금 세금 내가 내는 거 뭐 부가가치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절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점점 자산은 늘어가고 투자를 계속할수록 내 시드는 불어나고 그 시드에서 떨어지는 세금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그냥 일반 계좌에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 배당소득세 15.4%나 떼가요. 여러분들이 100만원 수익을 얻었으면 15만 4천원 떼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게 1000만원 수익이 되면요 154만원이나 떼가는 거예요. 근데 ISA 계좌는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이익을 봤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한도가 있어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200만원 수익을 봤는데 100만원 손실이 났어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은 100만원 수익을 본 거죠. 근데 일반 계좌에서는 얄짤없이 너 200만원 수익 봤잖아, 200만원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지 라고 하는데, ISA 계좌에서는 너 불쌍하다, 너 그러면 100만원밖에 실제로 이익을 보지 않은 거잖아, 그럼 100만원에 대해서만 내가 세금을 뗄게. 근데 너 200만원까지는 내가 세금을 안 떼기로 했었지? 그럼 100만원 그냥 너 더 가져 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해서 손익통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익과 손해를 합산해서 실제 이익 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도 15.4%가 아니라 9.9% 저율과세를 하니까 정말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 채권, ETF, 펀드 뭐 골라서 투자할 수 있어요. 본인 스타일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름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투자 가능합니다. 그냥 증권사 앱에서 ISA 계좌 그냥 일반 주식 계좌 열듯이 열고 거기서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ISA 계좌에서 채권 투자를 해야 하냐면요, 총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정적이고 수익이 괜찮아요.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식은 하루에도 이렇게 수십 번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칠 수가 있는데,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이에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완전 안전자산인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예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최적의 선택지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채권의 특성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ISA 계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세를 할 수 있는 계좌라고 말씀드렸죠. 안정적인 상품인데 이익에 대해서 절세까지 할 수 있으니까 ISA 계좌에서 채권을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ISA 계좌로 채권 투자하면 이자 소득 빼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가서 채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차익에 대한 세금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계좌 안에서 다른 상품의 손실이랑 수익을 상계해서 손익통산해서 세금을 더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렇다 보니까 투자 부담이 적은 거예요. 채권은 예금과 주식의 그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투자 초보자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ISA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채권 상품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채권의 성향을 잘 보시고 채권의 그 위험도나 수익률을 좀 보시고 선택을 하기에 용이한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채권 살 수 있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ISA 계좌에서는요. 채권 ETF, 개별 채권, 채권 펀드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본인의 투자 목표나 스타일에 따라서 채권 종류를 선택해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ISA 계좌에서 채권 투자하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채권 ETF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채권 ETF는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채권에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묶음으로 파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 기간에 따라서 골라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단기 채권 ETF, 두 번째 중기 채권 ETF, 세 번째 만기 매칭형 ETF, 네 번째 장기 채권 ETF. 제가 각각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드려 보자면요. 단기 채권 ETF는 안정적인 대신에 수익률이 조금 낮아요. 두 번째, 중기 채권 ETF는요.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점이 정말 좋아서 제가 2030 여러분들께 가장 강추드리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만기 매칭형 ETF는요. ISA 계좌랑 ETF 상품의 만기를 같이 매칭해서 운용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 채권 ETF는요. 금리가 내리면 아무래도 큰 수익률을 볼 수 있지만 장기 채권이다 보니까 그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셔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개별 채권 투자 방식인데요. 개별 채권은요. ISA의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세금 혜택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라고 말씀드렸고 이자 소득에만 세금이 붙어요. 그리고 금리 하락 시에 유리한 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서 차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거래 방식은 장외 채권과 장내 채권이 있는데요. 장외 채권은 증권사가 안전한 채권을 골라줘서 초보자에게 편리하지만 대신 수익률은 좀 낮을 수 있어요. 장내 채권은 직접 채권을 골라서 거래하는데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은요. 채권 펀드는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상품이에요. 직접 채권을 고르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펀드다 보니까 펀드 관리 비용이 붙으니까 한번 수익률이랑 비교해보시는 게 필요한 옵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2030을 위한 ISA 계좌에서 채권을 투자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투자 목표를 먼저 정하세요. 단기, 중기, 장기 중에 본인의 투자 목표 기간을 딱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 2030년까지 한 5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중기나 장기 쪽의 투자 전략을 택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내가 얼마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투자 성향을 한번 정해보세요. 안정성을 좀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중기 채권 ETF나 아니면 장외 채권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장기 채권 ETF나 아니면 이제 장내 채권 쪽으로 선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ISA 계좌에서 채권 보유 비중은 한 20%에서 40% 정도예요. 주식이나 ETF 같은 그런 다른 종목들이랑 균형을 맞춰서 이제 목표 수익률을 잡아가시는 그런 밸런스 있는 방식이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만기를 한번 잘 맞춰보세요. 내 ISA 계좌가 만기되는 시점과 그 채권의 만기를 잘 맞춰서 가져가면요. 채권의 그 가격이 변동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게 내가 어느 정도 목표했던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기 매칭을 해서 채권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이에요. 어떻게 ISA 계좌에서 채권을 사냐?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 증권사 앱에서 채권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수익률, 신용등급, 만기일 같은 정보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증권사 앱에서 보시면 굉장히 쉽게 그런 정보들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그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용 등급을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안전하게 보시려면 트리플 A에서 A 정도의 등급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등급이 낮은 채권은요, 수익률이 높아가지고 좀 혹할 수는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투자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채권에 이제 초보로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신용 등급은 좀 높은 등급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만기를 고려하세요. ISA 계좌는 만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도 있는 상품인데 내가 ISA 계좌를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 만기에 기반해서 채권을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기본이죠. 수수료 비교. 이 증권사 앱을 보면서 증권사마다 이제 채권 운용하는 수수료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항상 참고하셔서 수수료는 가장 낮은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증권사가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아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장외 채권을 사면 상품권을 준다던가 채권 거래 수수료를 뭐 일정 기간 아니면 평생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최초 가입할 때 주는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증권사마다 다르게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챙겨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ISA 계좌에서 채권을 투자하는 방식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완전 기본편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정복을 하셨다고 하시면 이제 어떤 채권 상품이 요즘 메리트가 있는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은지까지도 2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제 소뉴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안녕!